간이나 폐에 물혹, 그러니까 낭종이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덩어리들이 자라나는 우리 몸속 환경,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의 명확한 관점을 통해서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드러난 증상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뿌리가 되는 내부의 기후,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덩어리는요, 그게 어느 장기에 있든지 상관없이 단 하나의 근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차갑고 습한 기운, 즉 한습이 몸 안에 쌓이는 것. 바로 이 개념이 오늘 전체 설명을 관통하는 핵심이고 모든 현상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모든 덩어리의 뿌리가 되는 한습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할 거고요.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어떻게 물리적인 덩어리로 굳어지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간과 폐 사이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덩어리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곳이 자라나는 토양, 바로 우리 몸의 내부 환경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상은 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밭의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 열매가 달아지듯이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먼저 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기라는 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열 에너지이자 모든 활동의 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종종 태양에 비유되곤 하는데요. 태양이 지구의 물을 증발시켜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게 하듯이 양기는 우리 몸의 수분을 따뜻하게 데우고 순환시켜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만듭니다. 이 따뜻한 힘이 우리 몸에 충만할 때 우리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양기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의 물은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따뜻한 수증기 형태로 변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차가운 방에 물을 그냥 두면 증발하지 않고 그대로 고여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차갑고 움직임 없는 물의 형태로 고여서 병리적인 물줄로 변한 것, 이걸 바로 한습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습이 바로 우리 몸의 내부 기후를 춥고 축축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덩어리가 형성되는 과정은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집니다. 먼저 몸의 따뜻한 에너지인 양기가 부족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서 체내의 수분을 따뜻한 기운으로 바꾸는 기화작용이 실패하게 되고요. 그 결과 차가운 물이 몸 안에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축적됩니다. 이렇게 고인 차가운 물이 다른 정체된 물질들과 결합해서 결국 눈에 보이는 단단한 덩어리, 즉 음실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간단하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양기가 충분해서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 바로 손과 발이 항상 따뜻하게 유지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덩어리를 대하는 근본적인 원칙은요, 이미 생긴 덩어리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환경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갑고 습한 토양에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잡초를 계속 뽑아내도 토양에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한습이라는 환경을 그대로 두고 덩어리만 제거하려는 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따라서 체내 수분을 따뜻하게 기화시켜서 순환시킴으로써 덩어리가 자라날 수 있는 축축한 토양 자체를 걷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해결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차갑고 습한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내는지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물리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는 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에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존재합니다. 덩어리가 형성되기 전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기결이라는 건데요. 기결이란 우리 몸의 에너지가 마치 교통체증처럼 한 곳에 꽉 막혀서 뭉쳐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물이 흐르다가 큰 바위에 막혀서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면 그 자리에서 뭉치고 맴돌게 되는 거죠. 이 에너지의 정체는 보이지 않는 환경과 보이는 물질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덩어리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먼저 기의 흐름이 막히는 기체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흐르지 못하고 고인 물이 썩듯이 정체된 체액은 점차 끈적끈적한 가래와 같은 담습으로 변하게 되죠. 그 다음 단계로 이 끈적한 물질들이 좁은 통로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불필요한 내부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이 해소되지 않고 오랫동안 쌓이면 점차 독성 물질로 변질되고 최종적으로 이 독소가 응고되어서 낭종이나 종양 같은 단단한 덩어리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정체와 체내 활경 악화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과도한 영양제나 진통제, 항생제 같은 약물들, 이런 것들은 우리 몸 입장에서 보면 처리해야 할 이물질과 같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체내의 수분을 마르게 하거나 심장의 양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이면 결국 덩어리를 구성하는 폐기물이 되어서 내부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반적인 원리를 이제 특정 장기인 간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간에 덩어리가 생기는 과정에는 다른 장기와는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유발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특히 분노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예로부터 노상간, 즉 분노는 간을 손상시킨다라는 말이 있죠.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폭발하는 분노나 억지로 참는 화는요, 간의 에너지를 마치 화산처럼 위로 치솟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정상적인 흐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간의 에너지는 원래 부드럽게 사방으로 퍼져나가야 하는데 분노가 이 흐름을 아주 급격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특히 화가 나는데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런 감정, 이걸 생문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간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은 간의 에너지가 소통되지 못하고 한 곳에 심하게 뭉치게 만드는데 이 상태를 간기울결이라고 합니다. 이 울결대 에너지가 풀리지 않고 오랫동안 맺혀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간낭종이나 여성의 경우 자궁근종, 난소낭종과 같은 물리적인 덩어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설명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에너지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덩어리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가 어떻게 종양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어떻게 신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이 관점을 놓치면 특정 장기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폐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폐는 간과는 또 다른 요인에 취약합니다. 폐 덩어리를 만드는 주된 원인은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기운 그리고 슬픔이라는 감정입니다. 형한음 냉상폐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을 차갑게 하거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이 폐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쐰다거나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행위는 폐 내부의 기혈순환을 마치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 결과 에너지와 체액의 흐름이 막혀버리고 이것이 폐에 덩어리가 생기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폐는 본래 맑은 기운을 온몸으로 퍼뜨리고 아래로 내려보내면서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찬 기운이나 슬픔, 우울함 같은 감정은 이런 기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기와 수분이 순환하지 못하고 가슴에 꽉 막히게 되면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끈적한 담습의 형태로 쌓이게 되죠. 이것이 오랜 시간 굳어지면 폐결절이나 낭종 같은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기가 막히고 답답한 증상은 폐에 속한다는 원리와도 정확히 일맥상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특정 부위를 만져보는 것을 통해서 내부 장기의 상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데요. 바로 그곳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먼저 간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부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목의 오른쪽 라인은 간의 상태를 반영하거든요. 이 부위에 뭉친 결절이 있다면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간의 독소가 모이는 양쪽 겨드랑이 밑을 꼬집거나 두드려서 뭉친 것을 풀어주고 발등에 있는 태충혈을 마사지해서 간에 뭉친 열과 기운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폐의 건강을 위해서는 등과 가슴, 그리고 허리 부위를 활용합니다. 등 피부 전체를 꼬집어서 당기는 기법은 폐와 깊이 연결된 방광경을 자극해서 기운을 소통시켜주고요. 또 쇄골 바로 아래 가슴 부위를 만져봤을 때 단단한 멍울이 있다면 그곳이 폐 경락이 막힌 곳이니 집중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폐와 짝을 이루는 대장의 기능을 돕기 위해서 허리 부근의 특정 지점을 강하게 마사지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관통하는 결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모든 판단의 기준은 우리 몸의 내부 기후입니다. 간의 문제든 폐의 문제든 혹은 감정으로 인한 것이든 외부의 찬 기운 때문이든
그 구체적인 현상과 해결법은 모두 한습이라는 근본적인 환경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차갑고 습한 내부 환경을 따뜻하고 순환이 잘 되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모든 덩어리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 생기는 덩어리가 차갑고 습한 내부의 토양에서 자라난 열매와 같다면 우리는 그 토양 자체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혹은 이미 나빠진 토양을 바로잡기 위해 매일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생활 속에 있을 겁니다.